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지문은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대한 계획에 의해 도시가 탄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최종 결론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필자는 성공적인 도시 계획을 하려면 도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형성되는 그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생적 형성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글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글이 어떻게 논리를 펼치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볼게요. 첫 문장에서 도시는 스스로 생성된다는 핵심 개념을 던져줍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긴 하지만 그건 의도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이 자생성을 이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첫 문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CH generate themselves, 즉 도시는 스스로를 생성한다고 말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외부의 어떤 거대한 힘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자신을 만들어낸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문법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themselves라는 제귀대명사입니다. 주어인 cities가 생성하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쓰였어요. 만약 그냥 them이라고 쓰면 다른 무언가를 만든다는 뜻이 되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도시의 자생성을 문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물론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도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It is people who create cities라는 구조를 썼는데요. 이건 people, 이 단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앞서 도시가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당연히 그 주체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세 번째 문장에서 but로 글의 흐름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do so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do so는 앞에서 말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긴 하지만 내가 도시를 만들어야지 하고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비의도성이 글의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그 의도치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satisfy immediate needs,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살집을 짓는 이런 소소한 일상 활동들이 모여서 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 문장 끝에 중요한 어퍼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A house to live in 이라는 표현인데요. 살 집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왜 전치사 in이 꼭 있어야 할까요? 집에서 살다는 live in a house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원래 필요한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미콜론 뒤에 that just happens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that이 가리키는 것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도시 계획이라는 게 아예 없지는 않겠죠. even though라는 접속사를 써서 비록 그 과정에 많은 계획 행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DG, 즉 이런 계획들은 대개 국지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한 경향이 있다고 한계를 지적합니다. 도시 절시 도시 정의 돌리커 후 구 hil줄 글을 탄 그르든 구리출 브리클 언언 이런 게 단. 일곱 번째 문장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합니다. 도시는 많은 개별 사건들의 집합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리고 쉼표 뒤에 most of which라는 아주 중요한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대부분은 이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면 돼요. 그 사건들 대부분은 도시 건설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하지만 계획이라는 행위는 도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의도된 것이 맞고 이 계획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must rely on an understanding, 어떤 이해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도시가 스스로를 생성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 말이죠.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어법 포인트는 by which입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인데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The city generates itself는 그 자체로 완벽한 문장이죠. 왜 by를 썼을까요? 도시가 그 과정에 의해서 스스로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by the processes라는 의미가 합쳐진 거죠. 서술형으로도 출제되기 좋은 아주 중요한 구조입니다. 이제 이 글의 흐름을 만들었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 나왔던 generate themselves와 이를 학술적으로 표현한 self-organizing은 둘 다 도시의 자생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 unintentionally, 즉 의도치 않게가 있었죠. 이것은 글 후반부에 나오는 planning, 즉 계획이라는 단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글의 논리를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개인들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도시라는 거대한 결과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컬렉티브 리절트, 집합적 결과라는 표현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뉘앙스를 전달한 동사 이머지스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도시를 수많은 개인들의 의도치 않은 행동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성공적인 도시 계획은 이러한 자생적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적인 문법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